베트남에 가면 그동안 쌓던 너희 기준, 틀, 너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돼. 손님이 오면 적객하는 시간이 딱 왔다가 빠지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A고 B고 C라는 거를. 그냥 해. 그냥 우리는 하라 그래요. 근데 몸을 쓰려고 오셔.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베트남에는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 야, 왜 안 돼? 야, 월급이 550만 원 주고 한국 사람들이 야, 월급 50만 원 주고 식당에 일하라 그러면 1년간 일하라 그러면 군인하고 똑같아. 군발이야. 50만 원 받고 일하라고 그래. 1년 동안 의무기간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군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야. 쉬는 시간. 사업이 합리적인가요? 난 사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만이 사업할 수 있다 생각해. 저게 되겠어? 그래도 들어가서 만들잖아. 미친 사람이잖아요. 저희 메인 아무한테도 개방 안 했던 건데 너무 리얼하게 까시면 안 돼요. 저희 메인 오피스? 메인 오피스 하기는 그렇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보시죠. 사무실이 왜 이렇게 좋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드타운에 장사하면 미드타운에 사업하면 그래도 미드타운에 사무실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고 베트남이 아니죠? 괜찮아. 콩 싸워. 뜨니엔 원래 하던 대로 뜨니엔 그냥 콩 쌤피만 그냥 콩 싸워. 콩 싸워. 진짜. 저기 보시면 지금 저기가 진서랑 저기 뚱보집, 진서랑탕, 야배, 브런치 다 보이잖아요. 직원들 감시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어느 정도 있고 지원한 팀 내려가요. 예를 들면 저기 슈퍼바이저인데 진서랑 손님 많으면 내려가. 여기 내려가서 직접 보고 손님 많아지면 이제 움직이는 게 틀리죠.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이거를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봐. 사무실 있지 않은 게. 네. 근데 식당 하나 할 때는 필요 없지만 식당 4개 하면 조직이 움직이고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냥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식당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필요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뭐 필요해? 사장님 하면 되지. 사장님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그건 식당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를 해놓고 여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매출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고 체크하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일일 데일리 보고 들어오잖아요. 지출 나가는 거 다. 4개 식당이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올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잖아요. 되겠지 하고. 그럼. 음식 만들 줄 알고. 해서 오잖아요. 한국에서 음식만 잘하는 거지. 여기는 오퍼레이트를 해야 되거든. 한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머리 쓰는 일이에요. 몸을 쓰려고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머리 써야 되는데 동남아는 쉬워 보이지만 머리 써야 되는데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 더 쉬운 거예요. 왜? 몸을 쓰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워크홀릭을 하면 되거든. 그래도 하루에 500만,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벌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거기 물가 높지만 그래도 한국 돈을 따지면 그렇게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닌데 여기에서 몸을 쓰려고 오셔. 몸을 쓰는 건 베트남에 이길 수가 없어. 가성비를. 어떻게 1000만 동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 50만 원 받고 너 일할래? 그러면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몸을 쓰려고 오셔.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순간이나 그럴 때가 있어야겠지만 그걸 지나면 머리를 쓰는 거고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10억을 가지고 왔어. 예를 들면. 근데 내 시스템이 있으면 10억 가지고 10개 식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10억만 가지고 왔어.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걸 만들어 가려고 그래.
그러면 실적으로 40%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 하려고 그러면 6억밖에 없는 거예요. 6억도 제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10년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급여니 뭐니 엄청난 돈을 투자했거든. 우리는 바닥에 많이 뿌려놨거든. 바닥에 많이 뿌려놨는데 그 사람 처음 왔어. 그럼 바닥에 뿌려놓은 게 없어. 근데 거두려고 그래. 그 욕심 아닌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공부가 뭐냐면 이게 공부하는 게 공부 아니잖아. 책으로 읽는 게 공부 아니잖아. 몸으로 느끼고 하는 거 공부잖아요. 경험론, 이게 경험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하려면 경험에 대한 페이를 해야 되는 건데 경험에 대한 페이를 안 하고 경험론이 아니고 합리론으로만 하려고 그래. 합리론으로만. 사업이 합리적으로 되나? 사업이 합리적인가요? 난 사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만이 사업할 수 있다 생각해. 저게 되겠어? 그래도 들어가서 만들잖아. 미친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사업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생각 마인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노자책을 쓰신 최진석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이 나한테 내가 베트남에 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 베트남에 가면 그동안 쌓던 너희 기준, 너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봐. 베트남이 이렇구나 그냥 백면상으로 봐. 그래야 네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네 욕심이 들어가고 네 잣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걸 이해할 수 없어. 그거를 2년 만에 알았어. 왜? 베트남이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근데 우리 한국 기준은 야 11시면 10시 50분에 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비가 억수가 쏟아져. 11시에 만나기로 했어. 오토바이 타고 와. 비에 젖잖아요. 그럼 비에 젖으면 그 다음 일을 못해. 차라리 11시 반에 가는 게 걔한테는 합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공으로 봐. 그러니까 뭐냐면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거로 봐. 그래야 보여. 손님들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 다 하죠. 진짜 왜요? 진짜 왜요?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고 여기 처음 만든 매장이어서 저 화장실에 다 이렇게 다 비대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항상 쓰는 등은 똑같고 이게 다 돼 있잖아요. 화장실이 다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놔져 있어요. 이게 똑같이 놔져 있어요. 이거 항상 쓰는 것만 써요. 네. 이게 다 미리 준비해서 다 자기 기준에 맞게끔 베트남에 들어오는 거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기준에 맞게끔 내가 식당을 하나 한다. 내가 규모가 이것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꾸미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뭐 100억을 투자한다. 10억을 투자한다. 1억을 투자한다.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내가 직원이 5명밖에 있으면 1명 정도는 관리 직원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100명이 있으면 10명 있으면 2명 정도는 내 관리 직원을 둬야 되는 거고 100명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관리 직원 두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꼭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 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 5명밖에 없는데 내가 해도 돼. 그럼 내가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거든.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든요. 기존의 문화가 문화를 충돌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돌된 문화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베트남에서 다 있죠. 그 나만의 브런치를 만들 수 있을까? 나만의 어떤 식당을 만들 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4,000불이지만 예를 들면 월세 4,000불이지만 월세 4,000불 단위 품목 들어가기 힘들어. 그럼 중요한 건 뭘로 들어가야 되냐? 나눠서 들어요. 오전에 브런치. 베트남에도 많잖아요. 커피 팔면서 퍼드 팔고 많이 팔잖아요. 퍼드 팔면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 같아. 퍼드 팔면서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화가 있어요. 베트남 문화가 있어요. 그럼 나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려면 그 문화를 보고 베트남에도 이렇게 먹으니까 커피 팔고 브런치 팔고 저녁엔 치맥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복합 매장이 내가 보니까 베트남에 처음에 이해 못하는 게 커피숍에서 펄을 파는 거야. 반미를 파는 거야.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이 나라에서 내가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 적용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걸 내가 퍼집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외식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모양을 접근하는 방법이지. 한국에서 브런치 가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브런치 가게 한다? 그거 없는 거잖아. 없는 건데 왜 해? 이게 아니고 없는 거니까 하는 거지. 없는 거니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지 뭔가를 내가 만들어가고 세팅하고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니, 딱 기본적으로 이 가게가 4,000불인데 월세를 4,000불에 한 매장, 한 품목으로 4,000불 두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오전에는 뭘 할 수,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저녁에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만든 거죠. 오전에는 이 브런치하고, 저녁에는 치맥을 팔고. 그럼 이 가게가, 그러니까 이 하나에 있는 외식은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라고 봐. 이 생명체를 살릴 수 있냐, 없냐. 이 더 브런치 바삭을 살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체니까. 그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공동 운영의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공동 운영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라고 보면 되죠. 푸드코트, 아파트 코트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운영이나 이제 잘하는 걸 하는 거죠. 각자. 잘하는 거.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또 경험이니까.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